안녕하세요. 미래설비입니다. 변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변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아는 지식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양변기 부속이라고 합니다. 이 부속을 딱 열면은 맨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게요. 다 부속은 다 들어 있어요. 요것부터 꺼내시면 되는 겁니다. 요 부품을 봉다리에서 이렇게 꺼내서 뜯은 다음에 고무 패킹을 먼저 끼우세요. 그리고 왼손에 두 개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너트를 보면은 큰 너트가 두 개가 있고 작은 너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큰 너트 두 개는 나중에 하부랑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 세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너트를 사용합니다. 두 개를 왼손에 잡아주시고요. 두 개를 오른손에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이 변기를 쬐어줌으로써 안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부품입니다. 중요한 거는 요 구멍 여기 보이시나요? 요 구멍에다가 요걸 넣어줄 건데요. 그냥 설비는 손가락에 눈이 달렸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양쪽 손을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꽉 한번 조여주시고요. 요 아래도 넣고 밀착해 주신 다음에 꽉 한번 조이면 됩니다. 요거를 조이는 방법은요, 보통 스패너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스패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은 요걸 뭐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툴을 뭐 까락까락이라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요게 너트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조여주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하면은 또 풀리는 역할을 하죠. 여기 보면은 숫자가 있습니다. 14, 13, 17, 19. 요게 13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요. 한쪽 방향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예, 지금 이 고무 파킹이 꽉 조여지면 고무 파킹에서 나는 소리가 빡빡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면 이제 멈추셔도 됩니다.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예, 이 정도 빡빡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셉니다. 자, 요걸 연결하고 났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부품이 요 부품입니다. 요 부품은 이제 물이 들어오고 또 불에가 떠가지고 나중에 물이 들어오는 걸 정지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하죠. 할 수 있으면 이거를 불에를 중간 위쪽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바짝 위쪽에 있으면요 물이 가득 차면은 서로 충돌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낮추는 거는 팁입니다. 그리고 고무 이거는 변기 아래쪽에 우리가 앉는 자리에 물이 차오르게 하는데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실제 물은 변기 속의 물은 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부품이 요 부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동그란 부품이 요거랑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그러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실제 부품이 요렇게 여기에 장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각도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미묘한 각도가 있긴 한데 잘 모르시면 요 꺾이는 요거랑
요 면이랑 수직이 된다 생각하고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랑 충돌이 안 나기 위해서 제가 요 부품을 먼저 장착을 하는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여기 수직이 이 면이랑 얘 불에 움직이는 게 수직이 되게 해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넣어서 위치를 파악하고 나오면 수직이 되게끔. 먼저 손으로 요걸 돌릴 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커다란 이 스패너를 사용할 텐데요. 요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뭉치의 아래쪽을 손으로 꽉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요 바깥쪽에서 요걸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소리 들리나요? 꽉 조여진 건데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 또 한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체 내에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또 한번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안쪽 뭉치를 잘 잡고 안 돌게. 소리 들리시죠? 또 한 번 해서 살짝만 기다려 주고요. 변기가 설치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래도 물이 안 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물이 새면은 그 일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게 또 최대한 여기까지 해주고 내려놓습니다. 네, 요게 불에인데요. 요 불에가 엄밀히 제가 아까 90도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90도라기보다 약간 45도로 요 안쪽으로 꺾이는 게,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충돌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여기에 바짝 붙는다든가 이쪽 면에 붙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이 나오고 나오고 멈추는데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잡아서 저희는 조여주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살짝 45도를 틀어주는 겁니다. 요게 팁입니다. 요게 순서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이제 변기에 물이 내려가고 멈추고 하는 거를 통제하는 건데요. 요 파트입니다. 맨 처음에 하신 다음에 열은 다음에요, 요 패킹을 꼭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패킹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물 내려가고 멈추는 거를 하는 뚜껑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저찬에 패킹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내려오면은 물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변기 레시바를 내리면은 얘가 올라가게 되죠. 줄에 따라. 그럼 갇혀있던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요 부품을 설치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변기 뒷면으로 가는 여기에 이거를 수직으로 해서 꽂아 넣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한번 꽂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치하는 것은 대림 변기인데요. 전 주로 대림 변기를 많이 설치하는 편인데, 뭐 다른 변기도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어떨 때 간혹 가다가 변기마다 이게 90도가 정확히, 저는 이 각을 맞추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90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살짝 틀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45도로 틀어줘야 될 때가 있고요. 길이가 요게 이쪽하고 부품이랑 충돌이 나면은 살짝 옆으로 틀어주는 것이 팁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틀어줘도 괜찮죠. 근데 상황에 봐서 그렇게 틀어야 되는데, 보통은 안쪽으로 좀 더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90도로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뒷면입니다. 뒷면을 잡아주는 것은요, 부품이 총 3가지가 있는데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이 보면은 여기 플라스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매끈한 부분이 있는데 매끈한 부분이 아래로 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그 너트죠. 이 전체를 잡아주는 너트가 들어갈 때 매끈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조이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이걸 조입니다. 물론 안에는 90도를 유지하면서 잡아줘야 됩니다. 왼손으로 지금 제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거를 최대한 조여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옛날 예, 이렇게 조였는데요. 손으로 조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는 거 저는 굉장히 싼 툴인데요. 전 이 툴을 사용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변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툴입니다. 시중에 한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간단한 플라스틱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뭐 꼭 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같이 설치하는 사람들은 하나 정도 설비들은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전 2개가 있죠. 요거는 아까 요거 조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작은 것들 요거를 조이는데도 얘가 사용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아까 까락까락을 사용해서 할 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안 하고 요것도 이걸로 없으면 이걸로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요 스패너를 사용한 이유는요. 여기서 제일 많이 물이 새는 데는 여기하고 사실 여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물이 새지요. 새는 곳은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상당히 잘 조여져야 하기 때문에 요게 플라스틱이 힘이 약해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다 사용하지 않고 저는 큰 스패너를 사용합니다. 근데 요거 조이는 데는 사실 적당한 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툴은 잠깐만요. 모든 설비들이 갖고 있는 첼라라는 부품입니다. 이 첼라가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죠. 하지만 아주 큰 첼라가 아닌 일반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첼라인 경우에는 요거를 조일 때 상당히 사이즈가 넘어가는 오버되는 걸 많이 느끼고 작업하기도 수월하지 않는데 꽉 조여주지 못하면은 나중에 물이 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돌려주는 겁니다.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굉장히 지금 조여지죠?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또 한 번 조여줍니다. 조여주시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게 요 패킹인데요. 이거는 보통 이거를 물통이라고 하죠. 물통과 앉는 하부를 연결해주는 부위인데요. 요 패킹을 까먹고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실수를 하는데 나중에 물이 변기 옆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걸 까먹고 넣으면은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는 앞뒤가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 요즘 거는 위 아래가 별로 구분이 지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실 때요 최대한 손가락으로 해서 바짝 위에 놔주시는 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해야 되는 게 아까 안 한 거 요거를 미리 연결해 놓겠습니다. 요거는 앵글밸브에서 올라오는
그 물통으로 올려주는 고압 호스인데요.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은 요것도 힘 돌리다 보면 힘이 받는데 안에 게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90도를 수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조여줄 때 안에 뭉치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손으로 돌려도 됩니다. 소리가 날 때까지. 물론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첼라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패킹 제품의 특징은요, 너무 심하게 조여주면 오히려 패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가 버리면 패킹 망가집니다. 꽉 조여서 물이 누수되지 않을 정도로 잘 잡아주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삑 소리가 나면 멈춰야 됩니다. 더 조인다고 일반 그 볼트 너트 조이듯이 더 조였다가 패킹 자체 고무가 더 힘에 의해서 찢어져 버리면은 물이 새니까 이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부분은요, 좌측에 있는 측면부 레시바를 설치할 겁니다. 레시바는 이것도 너트로 조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끔가다 레시바에 요 너트로 조이는 요 부분이 야마가 거꾸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영야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너트를 돌려면 원래는 조여지는 건데 왼쪽으로 돌려야지만 조여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잘 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 사각된 부분을 여기 물통의 사각된 부분에 얘를 띄워주는 겁니다. 물론 레시바도 보시면 구멍이 난 게 아래쪽이고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게 위쪽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안쪽에서 잠궈 보겠습니다. 뭐 이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손으로 해서 여기서 물이 새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불에를 굉장히 높여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그걸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게, 불에를 높여 두시면 나중에 여기로도 물이 셀 요지가 물이 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로 새지 않아야 되는데 워낙 불의 높이를 높여 놓으니까 요 옆으로 물이 새는 거죠. 근데 물이 계속 졸졸졸졸 소리가 난다, 소용돌이 도는 휘리릭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원인을 못 찾는데 보면은 요런 데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불에를 좀만 낮추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한번, 예, 이렇게 되면은 다 연결된 겁니다. 한번 안쪽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보통은 저는 이거 세우는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만 여유를 두고 끈을 연결을 합니다. 끈을 연결을 할 때 안에서 넣어서 바깥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데 저는 바깥에 연결을 해서 안쪽으로 그냥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최대한 얘 뚜껑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지 수직으로 딱 열렸다가 닫힐 때 제일 동선이죠. 동선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만일 이 끈이 각도가 점점 심해지면요, 이 끈도 잘 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가 요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많이들 실수하는 게 요 부분입니다. 실제로 물은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물을 요 구멍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 호수가 얘 불에 움직이는 거하고는 충돌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얘하고도 충돌이 나서 안 되니까 요 사이로 꽂아 주시는데, 얘랑 약간 충돌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좀만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를 좀 훨씬 아까보다 더 충돌이 덜 나죠? 좀 더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정도로 와서 최대한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변기에 물 내려가는데 원활하게 하고 고장 나는데 방지를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물통이 완료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변기를 분해해서 이제 뺄 건데요. 이 변기를 교체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금이 보이시나요? 물통이 깨진 경우죠. 물통이 깨졌고 교체할 때가 돼서 이거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변기 그냥 시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비대를 먼저 분해하고 그 다음에 구 변기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뽑고요. 그리고 물을 잠굽니다. 이거 보이나요? 예. 비대 같은 경우는요, 앵글 밸브가 하나에 두 개의 잠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로 가는 쪽이고요. 하나는 변기로 들어가는, 물통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둘 다 꼭 잠그시되, 이거 잠글 때 꽉 잠그는 걸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는 말고요. 예, 이렇게 잠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요, 일단 제가 이 비대를 분해하도록 너트가 있습니다. 너트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손가락으로 돌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빼고요. 물론 간혹 가다 보면은 고무 패킹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품은 사실 이렇게 와셔랑 패킹이랑 너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요거 돌려주시고 요거 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부품을 뺐죠. 그러면 요건 나중에 비대를 새로 연결해야 되니까 놔두셔야 됩니다. 이제 비대를 그대로 뽑기 전에 이제 스패너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 고압 호스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호스는 그냥 너트를 사이즈로 맞춰주시고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찍을 만한 각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그냥 너트를 분해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 부품은 비대에 연결된 부품이죠. 아까 얘랑 이렇게 비대랑 조인하는 부품인데요. 잊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변기가 좀 지저분하죠? 개의치 않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양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잠깐 이걸 닦아드리고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잠궜으니까요. 한번 내려주십니다. 내릴 때는 레시바를 꾹 눌러서 최대한의 내부에 있는 물은 다 빼셔야 되죠. 예, 다 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물이 공급이 안 되고 물통은 비었죠. 하지만 아래에는 아직 물이 있죠. 요 연결 부분인데요. 요 아래쪽에 너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너트를 요구를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예, 풀었습니다. 예, 여기도 풀었고요. 요거는 이제 버리셔도 돼요. 예, 버려도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빼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고압 호스가 아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잘 찍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왼쪽으로 이걸 왼쪽으로 돌리시면 고압 호스도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고압 호스
요거를 여기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일반인 부분도 소비자도 변기를 스스로 교체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설비들은 또 변기 교체하는 일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기가 옆에 이쪽에 보이시나요? 변기가 아래쪽에 너트가 조여져 있습니다.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래쪽 변기에 그 블라켓이 변기를 그 바닥에 부착시키는 블라켓,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고무 패킹, 물이 그 새지 말라고 있는 패킹을 꽉 잡아주는 이 정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심하고 이거 꽉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요거를 꼭 잘 풀어 주셔야 됩니다. 스패너를 사용합니다. 살짝만 풀어주고 손으로 돌려주시면 풀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빼주면 보통은 꽉 이게 붙어 있습니다. 변기가 저희들 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손으로 안 되면 발로 이 옆을 퉁 차주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들리죠? 들리죠? 그러면 그대로 이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심을 제외한 나머지가 통째로 빠지게 되죠. 예. 여기서 들고 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버려야 됩니다. 이 물을 버릴 때는 변기를 먼저 뒤쪽으로 눕혀줬다가 다시 앞쪽으로 변기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옆에 보시면 변기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S자이기 때문에 눕혀주면은 물이 다 여기로 넘어가고요. 다시 세워주면 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렇게 눕혀주면은 여기 있던 물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워주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물을 다 뽑아주시는 겁니다. 네. 이제 새 변기를 여기 안기 전에 잠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도비도스 거를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 변기를 이제 얹게 되는데, 물론 전문가들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퇴직하신 후에 시간이 나면 스스로 변기를 얹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먼저 여기 스티커 같은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붙은 건데요. 좀 사전에 미리 좀 떼어줘야 돼요. 조심히 띄면은 이제 잘 떼어지거든요. 이렇게요. 네, 잘 떼졌습니다. 요거 만일 안 띄고 그냥 설치하셨다간요. 설치한 다음에 물이 묻어서 얘가 녹아버리면은 뜯기 아주 귀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미리 뜯는 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에 정심을 교체하기 전에요. 바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닥 정리하는 거 제가 한번 장갑을 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안 보이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존의 정심을 이제 빼려고 하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망치를 써서 한쪽씩 한꺼번에 다 올리지 말고요. 반대쪽을 또 올리고 또 반대쪽을 올리고 또 반대쪽으로 올려서 조금씩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에 PVC관이 100mm 오수관이죠. PVC관이 상하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잘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보통은 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변기가 얹어질 때 밸런스를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깨끗이 나가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웬만하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게 잘 나갑니다. 나갔죠? 이거 나갔고, 나갔고, 예, 다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여기 이 오수관 요 백파인데요. 요 오수관의 요 주변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이 면을 꼭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을 맞출 때 요 위에 얹을 이제 정심이죠. 정심 블라켓을 요 위에 얹을 때 최대한 딱 면과 화장실 바닥면과 일치되게끔 할 때 변기가 흔들리지도 않고 변기하고 바닥과의 틈새가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면요, 이제 휴지로 정리한 면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예, 요거 정리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요거 정리하고 새로 이제 정심을 넣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고 틈새가 있으면요, 층간 소음이 우리 귀에 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최대한 밀착시켜주고 또 나중에 이제 코킹을 쏜다든가 매질을 넣을 때도 잘 거기에 메꿔주고 틈새가 없게끔 하면은 이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예민하신 분들은 이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말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미세한 거를 하나라도 꼭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사용하는 정심인데요. 정심 그대로 내리는 방법 괜찮습니다. 요거 그대로 내려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심을 잘 안 넣어지면 넣었다가 높이 맞추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얘도 패킹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패킹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요 패킹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난처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요 패킹을 이제 여기 꽂아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거를 위쪽으로 최대한 올립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을, 그래서 면이랑 꽉 맞췄을 때 패킹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하면 떨어지는 것들을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링인데요. 이것도 오링인데 스펀지로 되어 있지만 요게 그 변기 하부랑 이 블라켓이 서로 꽉 연결해서 이 부분이 압착이 되면서 이제 틈새가 발생하지 않고 물이 새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까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블라켓이죠. 연결하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쪽 벽면과 얘 두 개 놓는 지점을 이렇게
그 수평이 되도록, 평형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 점만 뭐 이건 뭐 센스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조일 때는 제가 요걸로 조이겠습니다. 새로운 변기를 얹을 때 중요한 건요, 변기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구멍을 잘 맞춰서 끼우는 건데요, 이렇게 발로 얹혀서 구멍을 위에서 보고 한쪽 구멍을 맞춘 다음에 반대편 구멍에 요거 맞히는 거 제가 잘 설명을 못 했는데요, 구멍을 잘 맞춰서 안에 오링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점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는 벽면과 함께 수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잘 봐서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눈치껏 해야 됩니다. 요 면과 요 면이 그 평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점을 잘 잡고 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변기에 앉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그 평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코킹을 쏠 건데요, 코킹 쏘기 전에 먼저 지금 해주는 작업이 얘 평행을 맞추는 겁니다. 화장실 바닥면이 보통은 이쪽이 구배가 높고 요 육가 쪽이 있는 쪽이 구배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쪽과 낮은 쪽이 변기에는 다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데 저는 장판을 사용합니다. 장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어느 쪽, 좌우를 봐서 어느 쪽으로 많이 흔들리나를 먼저 체크를 하면요, 앞뒤로 많이 지금 이건 흔들리죠? 그러면 앞을 2를 대주면 뒤를 2를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소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개를 놔주고 하나를 놔주니까 그 높이 단차를 잡아줍니다. 2개를 놔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접어서 할 수 있으면 양쪽 요 귀퉁이 쪽으로, 이쪽 귀퉁이로 하나 이렇게 속에 넣어주고요, 이쪽 접어서 이렇게 사실 높이는 2겹이 되는 거죠. 2겹. 이쪽 귀퉁이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높아졌죠? 그럼 뒤도 움직이기 때문에 뒤는 한 겹 그대로 요거를 뒤쪽으로 놔줄 겁니다. 안 움직이죠? 그래도 움직이니까 이쪽 면에도 하나 또 놔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좌우에 하나씩 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세하게 이동하는 것이 잡아집니다. 총 제가 6개를 놨습니다. 뒤쪽에 얇게 1개씩 놨고요, 옆에 얇게 1개씩 놨고, 앞에 2겹으로 해서 2개를 놨습니다. 총 6개를 놨습니다. 어때요?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한번 앉아보는 겁니다. 직접. 그래서 앞뒤로 흔들어 보는 거죠. 소리가 안 나고 안정됐다. 그러면 하부 고정이 이제 완료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을 브라켓이랑 정심이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요 튀어나온 쪽이 아래, 여기 보이나요? 튀어나오는 쪽이 아래로 가게 하고 요걸 위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볼트에 넣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하고 여기 위로 하고 볼트를 조여줍니다. 그러면 구멍이 메꿔지겠죠? 모든 너트는 스패너로 조여주면 됩니다. 스패너가 없으면 아까 까락까락을 써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너무 조이시면 안 되고요. 자기 손으로 돌렸을 때 진짜 안 돌아가면은 그 위에 살짝만 더 돌려주는 겁니다. 소리가 나면 끼릭 소리가 나면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부러집니다. 제가 풀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부품을 사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래가 이거 왜 흔들리지? 어디가 움직였나? 아하, 예, 정심을 조이다 보니까 뒤에 정심에 더 정심 쪽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타일이. 이럴 때는 다시 또 잡아줘야 된다. 이거를 좀만 더 사용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걸 봐서는 앞쪽을 좀 더 올려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두 개를 다 해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된 거를 다시 빼주고요. 이쪽도 두 개를 됐었죠? 두 개 된 거를 빼주고 요거를 4겹 정도로 바꿉니다. 아니면 이제 3겹. 3겹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움직이죠? 약간 그래도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약간 미세한 느낌이 뒤에 잡힙니다. 그때는 뒤를 약간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 물통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통은 아까 이 부품으로 연결할 건데요. 일치가 수직이 되도록 해서 그대로 내려주시면요. 어떤 경우는 이 벽면에서부터 정심까지가 30cm가 돼야 되는데요.
30cm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1, 2cm의 차이에서요. 좀 뻑뻑하게 느끼는데 어느 정도 유격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감안하셔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볼트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물통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좌우를 조정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고압 호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압 호스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고압 호스를 연결할 때 일반인들이 이거를 이제 앵글 밸브에 꽂고 돌리면은 얘가 꼬여집니다.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면서 여기가 확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물은 새니까 더 조이고 싶은데 조이면은 사실은 여기가 찌그러져서 그 물이 새고 또 물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게 되거든요. 돌리기 전에 왼쪽으로 트위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걸 트위스트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트위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연결을 하고 최대한 안 흔들리도록 밀착한 다음에 그때부터 조이면 풀어지면서 이게 일자로 맞아지는 거죠. 요거 때문에 사실은 이 배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쉬운 거니까요. 트위스트만 기억하십시오. 역으로 트위스트. 네, 됐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이거는 잘 찍지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패킹은 고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신추나 아니면은 강주나 아니면은 PVC 볼트처럼 생각하시고 테프론 갖고 꽉 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지니까 꽉 조였다 생각되면 손을 놔야 됩니다. 더 조이면 패킹이 망가져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한번 물이 잘 내려가나 새는 데는 없나 테스트를 합니다. 물이 새지 않으면은 이제 코킹을 쏠 겁니다. 한번 앵글 밸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물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요 위에 관을 제대로 연결하면 여기 물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연결 제대로 안 하면은 요 물이 안 차오릅니다. 지금 보면 서로 충돌 나는 데가 없죠? 이게 잘 지금 설치된 겁니다. 수압은 몇몇 분들은 수압을 물어보는데요. 수압은 그 앵글 밸브로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수압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집안의 배관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죠?
자, 이제 불에가 떠오르면서 물을 멈추게 할 겁니다. 네, 떠오릅니다. 예, 멈췄습니다. 이 불에가 독이 벽면에 닿지 않고 또 여기 고무 호수에도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게 잘 된 겁니다. 이제 제가 한번 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요것도 잘 설치가 된 겁니다. 만약 설치가 잘못됐으면 요 줄이 요 뒤에 걸린다든가 꼬여서 저 아래쪽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잘못 설치된 겁니다. 지금은 잘 설치됐습니다. 두 군데에 여러분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손을 걷고 꼭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는 바닥면입니다. 바닥면 어디에도 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코킹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엔 요 위쪽 부분에 그 물통이랑 이 하부랑 연결한 데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오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체크하는 팁인데요. 이 휴지를 크리넥스나 휴지를 두루마리든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거를 물이 셀 수 있는 지점에다가 묻혀보는 겁니다. 그럼 물기가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기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하고 또 요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쪽에도 체크했을 때 물기가 없어야 되고 이쪽에도 물기가 없으면은 이제 안 새는 겁니다. 요쯤 되면은 이제 코킹을 쏘게 되는 겁니다. 네, 변기 시트를 먼저 앉히고 난 다음에 코킹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부품 중요합니다. 요 부품이 요렇게 오도록 어떻게 놓는지는 나중에 구멍을 맞춰 보시면 아는데요. 요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고무 파킹을 요렇게 놓든 요렇게 놓든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놓고요. 모양을 맞춰서 그리고 너트를 사용하는데 이 너트에 보면 가끔 가다가 고무 파킹이 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하는 거니까요. 모양을 똑같이 잡아서 밑에서 조여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멍이 앉는데 구멍이 있죠? 그 구멍에다가 이걸 그대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래 고무 패킹을 끼우고 아래쪽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연결합니다. 여기서 뚜껑을 열었을 때 얘랑 최대한 수평이 맞도록 좌우 밸런스가 맞도록 해주고 꽉 조이면은 그때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 잘 잡아주시고요. 한번 잡아놓으면 계속 그대로 쓰니까 처음에 좀 신중하게 잘 잡아주시면 편합니다. 맞았죠? 그러면 또 반대편도 또 조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마지막 아랫부분에 코킹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변기 밑을 다 매지로 넣었는데요. 요즘은 그 바이오 실리콘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색깔도 변색이 안 되고 곰팡이도 피지 않는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바이오 실리콘은 최대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리콘입니다. 보이시죠? 바이오 욕조용. 요 실리콘을 쏘는데 요 끝부분을 좀 너무 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잘라주셔서 요 량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자를지를 결정하시고 자른 다음에 요 부분을
살짝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량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헤라로 그 모양을 낼 때 불편하고요. 너무 적어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일단 한번 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 한번 쏠 때 다 쏴버리고 그 다음에 헤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르는 법을 설명 안 했습니다. 제가 자르지 않고 전에 덮어뒀던 것 때문에 이거 한창 애먹었는데요. 이거 자르지 않는 걸까? 이제 생각났네요.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요 커팅기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요 아래에 요걸로 이렇게 커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위로 하는 걸 많이 씁니다. 위로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방법인데요. 학창시절 때 연필깎이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요거 이렇게 놓고 이거 연필을 깎는데 보통 연필은 이렇게 45도나 75도 누여가서 깎는데 그게 아니라 90도로 놓고 왼손 엄지를 여기다 대고 쓱 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참 쉽죠? 그러면은 요거를 제거해 줍니다. 안 제거해 주면 나중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는데요. 그때는 제거하기 귀찮아지는데 뭐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닦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앞에 꽃가를 끼우고 제가 삥 둘러 실리콘을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량은 어느 정도 쏘는지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감이 올 겁니다. 특히나 밑에 받치는 것들을 보면은 앞부분에 많이 띄니까 그쪽에는 좀 더 많이 쏴줘야 되겠죠? 이쪽은 좀 더 쏴주고요. 물론 이제 위쪽부터 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이제 싸주고 다음 잡아가면 되는데요. 제가 헤라를 일하는데 길면은 걸릴까봐 헤라를 여기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짧게 잡고 헤라를 손으로 돌리는데요. 요 헤라를 할 때는 바닥면, 화장실 바닥면과 헤라의 이쪽 면을 딱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요거를 요쪽 뾰족한 면을 이 변기 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45도로 누워서 똑같이 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요렇게 꽉 아래로 붙여주고 변기 쪽으로 붙여주고 눕힌 다음에 쭉 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마셔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가셔야 된다. 이 실리콘은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멈춰버리면은 모양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야 됩니다. 나중에 만회하더라도 일단은 가야 됩니다. 예. 모양을 잡기 위해서 실리콘 요거를 이제 닦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덕지덕지 붙어서 따라와 가지고 작업할 때 상당히 불편한데요. 이렇게 닦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아까 못했던 면을 더 잡아 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요 매지하고 매지 사이에 여기 틈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잘 안 됐는데요. 아까 물 묻은 게 있어가지고 좀 안 됐는데요. 개의치 마시고 실리콘을 다 쌌는데요. 실리콘을 쏘고 실리콘이 양생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24시간을 주니까요.
집에서 실리콘을 쏘신 다음에는 그 다음날까지는 다음날 24시간 양생되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 실리콘이 아까 얘기했듯이 냄새도 올라오지 않고 악취도 틈새로 올라온 악취도 이 실리콘이 다 막아주고 또 층간소음 부분도 미세하게 나는 그 오수가 내려갈 때 나는 소음을 얘가 또 이중으로 막아줍니다. 지금은 겔 상태고 대단히 물같이 물렁물렁하지만 이게 양생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변기와 그 바닥과 강하게 결속해주고요. 보통 매지 같은 경우 충격을 받으면 매지가 깨집니다. 근데 실리콘으로 했을 때는 얘가 충격을 받아도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단단한 고무와 같이 얘를 잡아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재료죠. 여기 깨끗이 닦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리콘을 써야 되지, 물기가 있으면은 실리콘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리콘 쏘실 때는 이거 깨끗이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을 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안 써야 되는 이유도 실리콘에 물이 묻으면은 실리콘이 딱 결속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 쓰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설비입니다.